공무외 국외 연수 규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방침을 보면 교원의 공무외 국외 여행은 휴업일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휴업일 중 공무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 여행 기회를 부여하는데요. 단,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규정에 의한 공무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 여행은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의한 휴가와 별도로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 방법을 보면 휴가 일수 범위 내 공무외 국외 여행을 보면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 방문, 견문 목적, 취미활동, 가족 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가 사유가 될 수 있고요. 기간을 보면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그리고 본인의 긴급한 질병 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 휴가 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면 알수록 기가 막힌 교사 김학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원의 연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8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등이 있습니다. 먼저 연수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적에 따른 연수 유형을 알아보면 자격연수, 직무연수, 그리고 특별연수가 있습니다. 자격연수는 법령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인데요. 일정연수, 교감자격연수, 교장자격연수 등이 있겠죠. 직무연수는 교육의 이론, 방법, 연구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인데요. 교원 능력 개발 평가 결과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이 필요한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이기도 하고요. 복직을 하려는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선생님께서 받으시는 대부분의 연수는 직무연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연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연수 계획에 따라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받는 연수를 의미합니다. 운영 형태에 따른 연수 유형을 보면 집합연수, 원격연수, 혼합형 연수가 있는데요. 집합연수는 연수기관에서 출석 수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연수를 말하고요. 원격연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연수를 의미합니다. 혼합형 연수는 집합연수와 원격연수를 연계한 혼합형 연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일정 연수 때 혼합형 연수를 많이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운영 주체에 따른 연수를 보면 연수기관 중심의 연수, 즉 자격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 등을 말하고요. 단위학교 중심의 연수, 전문적 학습 공동체, 자율장학 등의 연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중심의 연수는 학위 취득을 위한 연수나 교과 연구회 등 참석을 통한 연수 등이 있습니다. 연수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교사 1급 과정의 연수 대상자는 정교사 1급 과정에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정교사 2급으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지명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때 신청이 잘 되었는지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감선생님께서 실수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교사 2급 과정의 연수도 있는데요. 이는 정교사 2급 과정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준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지명하는데 우리 선생님들과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준교사 과정의 연수 대상자도 선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특수학교 실기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준교사 과정의 연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과는 크게 관련이 없겠죠. 전문상담교사 1급, 사서교사 1급, 보건교사 1급, 영양교사 1급 과정의 연수 대상자는 그 해당 과정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2급으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지명하겠지요. 교원감 과정의 연수 대상자는 승진 후보자 명부에 준하는 교감 과정 또는 원감 과정 응시 대상자 순위 명부를 작성한 후에 그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직과 교양 등에 관한 면접 시험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지명합니다. 이때 응시 대상자 순위 명부를 작성할 때 자격 연수 성적 평정은 9점 만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산하느냐? 9점 만점에서 연수 성적 만점에서 연수 성적을 뺀 값에 0.025를 곱한 값을 뺀 점수를 연수 성적 평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전에 일정 자격 연수를 잘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일정 자격 연수가 PF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교육감은 각 교과 간 교감 자격 취득 기회의 균형 유지 또는 교과별 교육 전문 직원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등학교의 교감 과정 응시 대상자 순위 명부를 각 교과별 또는 계열별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감 과정의 연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사 능력 검정의 결과가 3급 이상이거나 연수원에서 60시간 이상의 한국사 관련 연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감 과정의 연수 대상자, 응시 대상자의 순위 명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교원장 과정의 연수 대상자 선발은 교장, 원장 자격에 관한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공모교장으로 선발된 사람과 교장, 원장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 교육감이 지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국립학교 등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인원의 범위에서 지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학교 등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 후보자 명부에 준하는 교장, 원장 자격 연수 대상자 순위 명부를 작성한 후에 그 명부에 선순위자 순으로 지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석교사 자격 연수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 제3항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3항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소속된 학교 또는 기관의 장애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공개 전형을 실시하여 선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외 국외 연수에 대한 내용은 관련 공문을 참고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제공한 공무외 국외 연수 규정을 보면서 공무외 국외 연수 규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방침을 보면 교원의 공무외 국외 여행은 휴업일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휴업일 중 공무외의 자율연수 목적에 국외여행 기회를 부여하는데요. 단,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규정에 의한 공무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와 별도로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 방법을 보면 휴가 일수 범위 내 공무외 국외여행을 보면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 방문, 견문 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가 사유가 될 수 있고요. 기간을 보면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그리고 본인의 긴급한 질병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 휴가 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강조하지만 교원이 여름, 겨울 및 학기 말 등의 휴업일에 공무외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 일수의 범위 안에서 실시를 하는데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규정에 의한 연수 목적의 국외여행은 별도다라는 것입니다. 절차를 보면 공무외 국외여행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나이스에
그 공무외 국외 여행을 표시한 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교장은 상급기관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연가의 경우에는 본인의 법정 연가 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휴업일은 나이스 연가로 신청하고 휴무일은 나이스 기타로 신청을 합니다. 여기서 휴무일이란 공휴일이나 주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41조 연수 있잖아요. 즉 국외 자유 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 여행. 이거는 사유를 보면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이 초청에 응한 연수 참가, 그리고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의 사유를 가질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휴업일 중 실시하되 법정 연가일수와 별도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고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보면 학교의 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실시를 해야 되고요. 교장은 상급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연수 보고서 제출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실시 사례를 보면 친지를 방문 10일 동안 하고 이어서 국외 자율연수 10일간을 할 경우 친지 방문을 위한 연가 신청 10일을 하고 동시에 국외 자율연수 승인 10일을 취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해외로 신혼여행을 갈 경우에는 특별휴가 기간 내에서 신청을 합니다. 유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장 또는 상급기관의 장은 교원이 휴가 일수 범위 내에서, 즉 연가죠. 그 범위 내에서 공무외 목적으로 국외 여행을 하고자 할 때 불필요한 규제를 할 수 없으며 여권 발급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도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국외 자율 연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함으로써 자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교원은 여권 발급 절차, 입국 사증의 취득, 출입국 관리, 통관 절차,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되고요. 여행 기간 중 현지의 규범, 관습 등을 지켜 교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 건전한 여행 문화 풍토 조성에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국외 여행과 관련된 민폐, 관폐 등은 금지인데요. 특히 과도한 음주행위나 성범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공무외 국외 여행 규정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연가를 활용한 공무외 국외 여행은 불필요한 규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41조 연수를 활용한 국외 자율 연수 기회도 최대한 부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학습 연구연재입니다. 학습 연구연재도 관련 공문을 참고하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에듀파인 문서 등록대장에서 연구년을 검색하시면 관련 계획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계획을 보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021학년도 학습 연구년 특별연수 기본계획이라고 나와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에 첨부된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연구년 특별연수 기본계획을 보니까 54쪽이나 돼요. 내용이 많아서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기본 개요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학습 연구년 특별연수 운영 개요를 보면 연수 목적은 연구 의지를 지닌 현장 교원에 대한 심화 연수 기회 부여로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2021학년도에는 2020학년도에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연수 기간을 보면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 1년간이고요. 선발 인원은 우리 전라북도는 자율연구는
유치원 4명, 초등 30명, 중등 16명에서 50명. 정책연구는 유치원 없고요. 초등 13명, 중등 7명, 20명 해서 총 70명을 선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수 운영을 보면 자율연구는 전라북도 교육연수원에서 도내 4년제 대학에 위탁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정책연구는 전라북도 교육연수원에서 해당 정책연구기관에 위탁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지원 자격을 보시면 실교육경력 10년 이상, 정년 자녀기간이 5년 이상인 선생님, 그리고 근무 실적이 우수하고 전라북도 학교 근무 실교육경력 3년 이상인 선생님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2020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에 따라 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제한 의무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감 승진 예정교사, 수석교사, 교육전문직원 전직 예정교사, 초빙교사, 공모교사, 파견 중 또는 파견 예정교사, 휴직 중 또는 휴직 예정교사는 지원할 수 없고요. 평가 및 맞춤형 연수 등을 고의로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게을리하여 징계를 받은 교사, 징계 의결 요구, 징계 처분, 직위 해제 중에 있는 교사, 징계 처분에 따른 말소 기간이 미경과하거나 비위 행위로 조사나 수사 중인 교사, 교원의 4대 비위 관련 교사는 지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연구년 특별 연수 기간 내 또는 복귀 이후 차기 학년도에는 교육 전문 직원 선발 시험에 응시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학습 연구년 특별 연수 이후 연수 기간과 같은 기간을 연수 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 복무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년 이내에 파견이나 타시도 교류 희망 지원은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시도 교류 종료 후에 복귀한 교사는 타시도 교류 근무와 같은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국립, 사립학교 재직교사는 임용권자의 동의가 있을 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사유로 선발심사위원회에서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대상자로 선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심의 의결한 경우에도 지원을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무관리를 보시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전라북도 교육연수원 복무지침을 준수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특별연수 기간 동안 정기적인 출강 등 일체의 영리활동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연수 불이행이나 불성실 연수자는 연수 파견 취소 조치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력 및 보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경력 및 호봉을 100%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봉급 및 공통수당 100% 지급, 기타 수당 및 성과상여금은 미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발 전형을 보면 1차, 2차, 3차가 있는데요. 1차에서는 경력 및 자격, 학교장 추천서 등 적격 여부 서류를 심사하고요. 2차에서는 연구 수행 능력 관련 연구 계획서를 심사합니다. 이때에는 모집 정원의 1.5배수를 선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차에서는 학교 교육 기여도를 심사하는데요. 현장 실사나 면담 등을 통해서 심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1차는 PF, 2차는 50점 만점, 3차 50점 만점에서 총 100점 만점의 점수를 주는데요. 동점자 처리할 때는 학교 교육 기여도가 1순위, 그 다음에 연구 수행 능력이 2순위, 마지막으로 교육 경력이 높은 순으로 선발을 한다고 합니다. 선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보면서 특이한 점은 1차 심사 후에 그 다음 날에 바로 1차 발표와 2차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정이기 때문에 추후에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 계획을 보면 연수에 참석해야 돼요. 즉 사전 연수,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에 참석하셔야 되고요. 오리엔테이션, 학습 연구년 관련 협의회에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과정 보고서는 4월, 6월, 9월, 11월 중에 홈페이지에 탑재를 하고요. 중간 보고서는 한 8월 중에 10쪽 이내의 자유 형식으로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종 보고서는 이제 마지막 달 2022년 2월 중에
연구 프레젠테이션 10분 및 질의응답 10분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최종 보고서 자유 형식 20쪽 이내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활용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수학습 지원센터에 자료를 탑재하고요. 연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컨설팅 장학요원으로 활동해야 되고 교육지원청 단위 정책연구 등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기본계획을 살펴봤는데요. 도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기본계획을 살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연구를 하고 싶은 분야가 있거나 잠시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학습연구년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의무연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연수는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안내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의 운영계획에도 우리 선생님들이 받으셔야 되는 의무연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지원청에 교직원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보시면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 매 학년도 최소 3시간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기별 1회 이상, 장애인식 개선교육 매년 1회 이상,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교육 매년 1시간 이상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교육청에서도 갱신을 매년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것도 참고를 하지만 중앙교육연수원,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제공하는 그 원격교육계획 안에도 내용이 들어있어요. 보시면 여기 2021학년도 최신이죠. 원격교육 운영계획 안내를 보시면 밑에 내용에 보시면 여기 좀 더 키워볼게요. 자, 교직원이 공통으로 수강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인 경우에서 해당 법정 의무 교육이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안전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 의무 관련 교육, 이건 전 처음 봤어요. 이게 올해 나온 것 같아요. 학교폭력 예방교육, 다문화교육, 교육활동 치매행위 예방교육, 또 장애인식 개선교육,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교육,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부패방지교육,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 이렇게 총 11가지가 나와 있어요. 저는 이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법정 의무 교육을 최대한 다 들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원의 연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연수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성장하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